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 쉬다 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찍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좀 쉬는 동안에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살펴보기로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분석 뭐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뭐 되게 내용이 거창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2020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이제 공고가 났어요. 창업도약 패키지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창업지원금 말씀드릴 때 3년에서 5년 차, 3년에서 7년 차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에서 5년 차가 우리 보통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는 많은 창업 기업들이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기간이 벌어지죠. 그 당시에 그 당시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정도가 되면 자금의 규모가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받았던 어,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마케팅 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뭐 제 강의에서도 그랬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에는 자금의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 형태다 보니까 1억 미만의 지원금을 지원했었어요. 처음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까지인가요? 한 6천만 원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R&D 연계가 있었지만 일단 창업지원금으로는 한 6천 정도 지원됐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확대 개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년에서 7년차 기업의 혁신 성장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창업도약 패키지의 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3년에서 7년 차의 모든 창업기업들은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 그리고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스케일업이죠. 스케일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덩치 키우는 거죠. 덩치 키우는 게 뭐예요? 기업에는 매출이죠. 매출 올리고 매출에 따라서 고용도 창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익금이 더 많아야 된다 어쩌고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물론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익률이 높은 것이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볼륨이 커야 돼요. 볼륨이. 즉 매출액 자체가 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커지다 보면은 고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스케일업 플랫폼.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혁신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에, R&D 기술 개발 과제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뭐 인공지능, 그쵸? AI, VR, 빅데이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뭐 제조업으로 본다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뭐 요즘 가장 핫한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잖아요. 배터리. 전기자동차가 핫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의 스케일업은 최대 2억 원, 평균 1억 원 줍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최대 3억 원, 많이 주죠? 거기에 한 1.7억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70%.
다음에 스케일업, 매출 올리는 거는 뭐 거의 50% 정도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리고 R&D 연계를 해서 혁신 성장 플랫폼 기업에 선정되는 기업에 한해서는 R&D 과제, 특히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의 전략형 사업, 2년에 4억 원의 그 R&D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추천을 해준답니다. 우리 뭐죠? 창업 성공 패키지, 즉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도 추천을 해줍니다. 어디에 추천해 주냐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의 디딤돌 과제 중에 첫걸음 과제, 처음으로 R&D 과제를 지원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사관학교 창업성장 패키지를 졸업한 기업들한테 첫걸음 과제를 지원해줘요. 도약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도약 패키지 안에 뭐 제도도 있고 여성 참여 기업도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R&D 과제 하는 기업들을 첫걸음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 추천해 주듯이 우리 도약 패키지도 혁신 성장 플랫폼에 선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는 R&D 과제, 즉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의 전략형 과제, 2년에 4억짜리 과제를 추천해 준다. 추천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서류평가 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평가는 하셔야 됩니다. 꼭. 발표평가하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 즉 업체로 이제 방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방문평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크게 이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방문평가는 재무제표, 즉 부채 비율 1000% 이상, 뭐 자본 잠식, 요것만 아니면 뭐 어지간하게 다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또 R&D 과제 때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케일업이냐, 혁신성장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으세요. 여기는 신청 시에는 지원 분야는 선택하지 않으며, R&D 연계는 혁신성장 플랫폼 선정 기업 중 별도로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스케일업이나 혁신성장을 구분할 필요 없어요. 지원해서 평가하고 나서 혁신성장이냐 스케일업이냐 아마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혁신성장 플랫폼 자격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은 스케일업이다, 혁신성장이다 하지 않고요. 뽑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540개 정도 뽑힐 거예요. 그 중에서 혁신성장 플랫폼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는 기업들한테만 거기 중에서 또 선발해서 추천서를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뽑을 때는 스케일업이다, 혁신성장이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뽑는다. 일단. 그리고 혁신성장에 해당하시는 자격 요건을 내시는 분한테만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R&D 과제도 추천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뽑고 나서 혁신성장 플랫폼 자격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격 없으면 다 그냥 스케일업입니다. 그러니까는 혁신성장을 뭐 150개 뽑는다고 했는데 최대 뭐 제가 보기에는 100개가 뽑힐지 70개가 뽑힐지 그건 몰라요. 이거 자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업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스케일업을 주로 많이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뽑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렇죠? 여기 있네요.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서류 평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것들을 확인하는 자료들을 2차 때 발표 평가 때 아마 제출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구분을 미리 해놓고 여러분들이 혁신선장 플랫폼에 내가 이 자격 요건이 되는가 보시고 그냥 일단 지원해요. 이 도약 패키지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안 내시면 되고, 되는 분들은 이제 1차 통과하고 나서, 1차라는 건 이제 서류평가죠. 서류평가하고 나서 주관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거죠. 뭐, 스케일업은 300개, 한 400개 정도 뽑고, 혁신은 한 150개 뽑는다. 자금 이렇게 주는데,
혁신성장에서는 R&D 자금을 추천해준다. 소리평가 면제되는. 그쵸? 네. 자, 3월 10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한 달이면 시간 많다 그러지만 절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3년 정도 넘으신 기업들은 기업적인 역할들이 충분히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셔야겠죠? 자,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참 민망했어요. 지난번에 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살펴보기입니다. 뭐 초기 사업 패키지가 선정이 되어서 성공 판정 받으신 분들, 뭐 그런 건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지원자 중에 초기 창업 패키지가 선정되셨어. 그래서 성공 판정 받았어. 그러면 이제 소리평가 면제 뭐 이런 겁니다. 네. 그쵸? 뭐 다른 건 없고 여러분 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그러니까 2월 11일자로 3년 이상이 되셔야 되니까 11일 날로 3년이 넘으셔야 돼요. 근데 10일 날이 3년이 넘으신 분들 상관없죠? 근데 12일 날, 12일 날이 3년이야. 그럼 안 되죠. 그리고 12일 날, 11일 날이 3년이 딱 돼. 그럼 된 거죠. 그리고 최대 7년까지잖아요. 7년도 요때까지. 11일까지. 그죠? 하루라도 넘으면 안 됩니다. 2월 10날이 7년이 됐어. 하루 지났죠? 안 돼요. 자,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런 거예요. 기존의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2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창업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기존의 업체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체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해 준다예요. 자, 기존의 거 폐업하시지 않고 있는 분, 기존의 거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현재 그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종이어야 돼요. 그리고 제조를 하는 법인 사업자일 때만 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기존의 기업을 폐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회사 위치가 다를 경우에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동종업종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거죠. 이종업종과 동종업종. 동종업종은 반드시 다른 장소여야 된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에 대해요. 개인 사업자들은 압니다. 즉 현재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내는 건 안 돼요. 무조건 법인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모두 다 폐업해. 그리고 이종 업종의 개인 사업자로 신청하는 것만 돼요. 이종 업종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창업으로 인정 안 된다고 돼 있는 거 읽어보시면 돼요. 뭐 지원 대상은 뻔하죠? 네, 지원 대상 뻔합니다. 이거 뭐 볼 필요 없고. 요거 좀 특이해요. 포스트 팁스를 지원받은 기업은 안 돼요. 포스트 팁스. 포스트 팁스 프로그램은 창업지원금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팁스를 받은 기업이 6가지의 성공 판정을 받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6가지의 기준에 부합하면 포스트 팁스가 자동으로 돼요. 너무 쉬운 과제죠. 근데 그걸 받은 기업은 안 돼요. 작년에. 그렇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당연히 창업도약 패키지니까 작년까지 창업도약 패키지 받으신 분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것만 보시면 되고 평가 기준 고성장 가능성 아까 스케일업은 뭐라고요? 매출. 창업지원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라고. 무조건 매출이에요. 매출이 높은 기업이 유리해요. 그 다음 높은 혁신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
스마트카, 뭐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뭐 5G,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카,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다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난이도가.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창업자들이 조금 뭐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혁신 성장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매출의 극대화 및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매출 크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면 일단 고성장에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기술력까지 높으면 너무 좋아. 회사에 뭐 R&D 인프라도 좀 갖추고 뭐 이러면 좋겠죠. 그쵸? R&D 가지고 똑같아요. 지금 뽑는 게 지금 수준이.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그러니까 혁신 성장인 기업한테는 R&D 과제, 혁신 과제를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 혁신 과제를 추천해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선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이 벌써 R&D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크게. 사업비 계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2억 준다, 3억 준다. 그럼 여기가 2억, 3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70%. 그죠? 그럼 여러분이 30%를 매칭하면 3억 플러스 여러분 매칭 금액이 총 사업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3억, 2억 그냥 꽉 채워서 쓰세요. 뭐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평균 금액은 1억에서 1억 7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뭐, 뭐 다른 건 특별하게 없어요. 제가 보면은. 음. 그다음에 창업지원금은 이거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창업지원금은 당해년도에 하나예요. 그렇죠? 뭐 두 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팁스가 됐다. 같은 2020년에 얘가 리도 되고 포스트 팁스가 됐어. 예를 들어서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될 경우에는 그쵸? 여기 예외 조항이 있네요. 그쵸? 3개월 이내에 남았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고 계신데 이제 2달 남았어. 혹은 2달하고 29일 남았어. 그러면 석 달이 안 되잖아요. 석 달이 초과해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석 달 미만은 사업 신청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 달 이상 남으면 안 됩니다. 현재 뭐든지. 조금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 뭐 접수하는데 서울은 이 두 곳, 경기도는 이 두 곳, 인천은 한 곳,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뭐 그다음에 여기 있죠. 혁신성장 플랫폼의 세부 자격 요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필요 서류를 뭘 내야 되는지 이 중에 뭐 하나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5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서류 평가하고 나서 내면 되고 안 내면 그냥 스케일업 과제로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기 도약 간의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선도대학 육성사업 되신 분들,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되신 분들은 여기서 요거 내시면은 아마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발표 평가만 할 겁니다. 어? 뭐지? 응. 서류 평가를 하네요. 통과시. 아, 서류 평가는 해요. 서류 평가는 하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서류 평가를 조금 뭐랬죠? 뭐 요식행위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깜짝 놀랐네요. 서류 평가하고 나서 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이 선도대학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서류 통과해 주니까 통과돼서 이제 발표표 전에 이런 서류를 좀 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업종 안 되죠? 술집, 나이트클럽, 도박장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래서 2020년도 창업지원금 중 사업화 자금에 대한 어떤 플랜을 짤 때, 자, 요게 좀 변경이 된 게 있어요. 지금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략과제를 추천해준다. 그죠?
그렇지만 포스팁스 하신 분들은 도약까지 지원 못한다. 여기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R&D 과제죠. 이거는 R&D 과제인데 여성 참여 과제일 때는 예비 창업자인 상태에서도 지원하실 수 있다가 올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가 수정이 됐어요. 요거랑 요 도약이 요렇게 포스트잇은 지원이 안 된다. 요거. 그렇죠? 나머지들은 뭐 기존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이 마감이 됐어요. 뭐 그냥 휙 하고 마감이 됐네요. 우리 멘티들은 다 신청을 했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이게 뭐예요? 이러실 텐데 혹은 뭐 지원 못하신 분도 있는데 세무회계 기술 임치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다 지원했다고 얘긴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 이렇게 영상 들으시면 도움되는 게 좀 있어요. 네. 자, 궁금하신 사항 메일 보내주시고요. 뭐 경기도에서 무료 멘토링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안 열렸어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아마 올해 신청을 저한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년도는 좀 이따가 아마 한 3월 늦어도 2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신청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신청하시면 돼요. 네, 거기 여기에 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급하다. 급해서 사업 개수 좀 봐달라. 뭐 그러면 이제 유료로 전화나 뭐 오프라인 멘토링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 자, 오늘도 뭐 조금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